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3회차 국내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항은 제주와의 경기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0대2로 뒤지던 상황에서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경기 초반에 실점을 허용하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 5경기 중 4경기에서 5분 이내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집중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반 실점 패턴은 포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반면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는 오승훈, 카이오, 세징야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상대팀 김천이 잡고 있었고 대구의 수비도 카이오를 제외하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의 압박이 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팀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호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 라인을 내리며 경기를 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 강도가 약해 상대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은 여전히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초반 실점을 줄이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 후반부에 보여주는 뒷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면 대구는 강팀을 상대할 때도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항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이 초반 실점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대구의 약점을 공략해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항의 강한 후반 역량과 대구의 수비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포항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포항이 초반 실점만 잘 관리한다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인천 유나이티드에게는 희소식과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경기에서 제르소가 교체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제르소는 인천의 카운터 어택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의 기동력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포인 무고사보다도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인천이 포백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수비수인 델브리지가 부상으로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은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델브리지는 수비의 핵심이자 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인천의 수비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북 현대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포항의 수비수 신광훈이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경기 흐름이 전북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전북은 여전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후반전에 슈팅 허용이 급증하는 등 뒷심 부족이 여전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이 있었지만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로 인해 조직력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전북은 인천을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역습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인천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델브리지의 부상으로 수비에 공백이 생겼지만 제르소의 복귀는 인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르소는 인천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북의 후반전 약점과 조직력 문제를 감안할 때 인천이 역습을 통해 전북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은 후반전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인천이 이 점을 공략한다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인천이 다득점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은 최근 경기를 분석해보면 상대를 한 골 차이로 이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쉽지만 야잔의 합류 이후 수비적으로 더욱 견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 링가드가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링가드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탁월해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링가드를 제로톱으로 활용해 강원을 2대0으로 꺾는 등 서울은 강원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반면 강원은 서울을 상대할 때 경기력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강원은 압박과 공격성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서울을 상대로는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여왔습니다. 23년 4월 이후로 강원은 서울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독 서울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강원에게는 다소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의 신승을 예상해볼 만합니다.
최근 서울은 수비 안정화와 함께 좋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득점이 많지 않더라도 링가드를 중심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술이 강원에게 효과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서울이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원이 서울을 상대로 결정력 부족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던 점 역시 서울의 승리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이 신승을 거두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